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의 1차 합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 맞아요. 12월 크리스마스 때쯤이죠. 그래서 2차 강의 때 왜 유아리 선생님이 맨날 산타 옷을 입지?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중간 안내를 좀 드릴게요. 개강날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2차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쯤이고요. 1차 발표가 보통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쯤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20일에서 25일 사이에서 나서요. 산타복을 입고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염원을 옷에다가 넣었죠. 뭐를? 선생님들의 합격을. 그래서 1차 합격뿐만 아니라 2차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산타 아리가 되기 위해서 산타복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30도가 다 된다고 해요. 아주 따뜻하지요. 그래서 한여름에 산타복 때문에 덥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바라는 작은 마음을 담아 2차 강의 지금부터 우리가 또 어떤 시험을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12강에서는요. 지금은 현재 대구에서만 시험을 보고 있는 인문, 소양, 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자소서 그리고 경기도와 기타 지역의 수업 나눔까지 공부했고 대구의 인문, 소양, 도서까지 공부를 하면 맞아요. 제 2차 강의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13강이 2차에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강의는 10분씩 짧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보니까요. 본 강의 내용을 전체에 전달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꼭 놓치면 안 되는 중획들로 정리를 했답니다. 자, 마지막 13강 혹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연강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무료로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2차 시험 과목에서 마지막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문, 소양, 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격 인문, 소양, 도서에서는요. 일단 우리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 유아리 합격 유아에서 함께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을 엔젤 멘토라고 천사 선생님들이시죠. 후배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또 동영상 자료들 여러 가지 공부 자료들을 나눔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쁜 마음을 담아 엔젤 멘토라고 명명을 하는데 본 문제는 합격 인문 소양 도서 관련 기출 문제는 엔젤 멘토의 나눔 자료라는 점.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100%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절대시하시면 안 된다. 물론 문제가 틀리진 않아요. 문장이나 그 다음에 단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원본하고 원래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문 소양 도서를 평가하게 된 거는 2016년 이후 최근이죠. 그래서 2016학년도부터 혹은 그쯤에서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의 인문 소양 능력을 증진시키겠다. 또 인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에서는 우리 이미 시험에서 시험 과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 소양 도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책으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금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 전략 두 가지는 기출문제 먼저 살펴보고 문제 유형이 어떤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상형, 그 다음 직답형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출제되는 도서들 그리고
도서 관련해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답을 말하는 날이 아니고요. 구상형과 즉답형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라고 문제의 유형 정도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대구 구상형입니다. 자, 구상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구상 시간을 제공을 해서요. 문제지를 먼저 받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평가실에서 작성한 답안지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평가하는 게 바로 구상형인데요. 평가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면접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진행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문소양도서 평가 방법이나 평가 과정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구상형에서 2018학년도에 나왔던 내용은 바로 저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에 어떤 내용을 출제했느냐? 두세 개의 의미가 나타난 구절을 예문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예시문을 보고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출제했냐? 자, 중요한 거는 구상형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교직 논술, 1차 시험의 교직 논술을 문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제와 제한 조건, 즉 채점의 기준이 있죠. 논제뿐만 아니라 같이 부수적으로 제시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역시 우리 인문소양도서 관련 구상형 문제도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떤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당되는 조건에 맞추어서 정답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죠. 예시문을 토대로 두세 개의 의미와 두세 개를 통해 어떻게 인간으로서 성장하였는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명심보감 훈자편 또는 논어 학이편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아, 머리가 아파오고 대구를 포기하고 싶고 자,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먼저 문제 분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문제와 제한 조건을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빨간색 형광펜과 그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구분을 좀 해 놓으세요. 자, 일단 예시문을 토대로 제한 조건. 자, 두세 개의 의미 하나 문제. 자, 또 하나 두세 개를 통해 어떻게 인간으로서 성장하였는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해야 돼요. 문제. 자, 따라서 본 문제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뭐만 쓴다?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뭐만 쓴다? 그렇습니다. 정답만 써야 한다. 기타 내용이 들어가면 내용 점수에서 추가점이 나오지 않겠지요. 내용 점수에서 깎이겠지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문제는 두 개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예시문을 토대로 라는 뭘 분석해 놨어요? 그렇죠. 제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정답의 근거는 어떤 예시문? 데미안의 일부 구절. 이 내용에 국한해서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 예시문의 내용을 모른다고 본인이 알고 있는 데미안의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잊지 마세요. 왜? 내용을 받기 위해서 내용에서 면접의 내용 점수, 즉 구상형의 내용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답을 말해야 할 것만 말해야 한다. 따라서 이 예시문에 근거한 답을 유추해서 써야 한다. 어떻게 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예시문의 내용이 잘 모르더라도 예시문에 맞추어서 답을 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한 조건이 바로 뒤에 있어요. 이러한 노력을 명심보감 훈자편 또는 논어 학이편을 예를 들어 두 가지의 제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문제와 몇 가지의 제한 조건? 그렇죠. 두 가지의 제한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자, 우리
엔젤멘토 선생님의 나눔 자료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제시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 제한 조건, 제한 조건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정답을 쓸 때에는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만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구상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소양 도서는 구상형으로 조금 길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죠. 자, 이 한 문제를 작성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교직 논술 본론 작성법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의 형식을 익혀 놓으시면 면접의 구상형, 그리고 또 인문소양 도서의 구상형, 또 경기도의 집단 토익, 또 맞습니다. 수업 나눔 혹은 서울시의 반성적 성찰 관련 질문에 답할 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1차 교직논술 형식 열심히 공부해 놓으세요. 자, 다시 인문소양 도서로 와서 이러한 구상형 한 문제에서는 문제와 제한 조건 분석을 통해서 답을 쓰면 된다는 걸 우리가 방금 익혔죠. 자, 그렇다면 즉답형은 일반적으로 2018학년도에는 7개를 출제했어요. 7개를. 자, 7개 즉답형은 어떠한 문제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출제를 했는지 같이 좀 볼까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프린트한 자료 혹은 화면 내용 읽고 계시고 준비하는 동안 자료 좀 읽고 계세요. 자, 2018학년도 대구의 즉답형 문제도 역시 기억에 의한 문제 정리이기 때문에 원래 문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총 몇 문제? 그렇습니다. 즉답형 몇 개? 네, 맞아요. 7문항을 출제했다. 자, 7개의 문제를 출제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문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읽을까요? 자,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또한 신을 향해 달려간다. 누구의 이름? 그렇죠. 신의 이름은 이게 문제죠. 자, 저서는 데미안이죠. 자, 에밀에서 자, 루소 제2의 탄생기는 무슨 시기다. 괄호 넣기로 출제를 했네요. 자, 3번 문제 자로왈 밑에 이제 한글로 써놨어요. 선생님들. 뭐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결론으로 군자는 모모를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다. 역시 괄호 넣기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저서 에밀이 또 출제가 됐네요. 자, 루소. 자, 식물은 재배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한다. 역시 괄호 넣기죠.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내용은 저서 에밀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미 접했던 내용이고 또 유아교육 사상사 공부할 때 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에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에밀을 읽지 못하더라도 2번과 4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문제죠.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저서 난중일기예요. 이순신이 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 이유를 써라. 자, 읽지 않으면 답을 쓸 수가 없는 서술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내용 출문의 띠리링인이라는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해서 괄호 넣기 형식. 자, 그 다음에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의 이름 무엇인가 단답형이죠. 자, 이제 우리가 즉답형을 다시 한번 분석해봐요. 문항은 7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문제의 형식은 일단 괄호 넣기형이 나오고 두 번째 쓰는 형, 이유를 쓰시오, 서술형이 나오고 짧은 서술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누구입니까? 그 사람 이름은 단답형이 나온다.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형식이 즉답형의 경우엔 이렇게 다양한 출제를 가지고 온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문소양 도서라 그랬어요. 자, 도서. 어떤 도서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 방법. 어떤 도서 그리고 어떤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겠죠. 자, 인문소양 도서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시험 대비를 위하여 1차 모집 공고 때, 시험 공고 때에 도서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구 지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각각의 해당 시도교육청에
서 공부하는 1차 시험 공고문을 참고해서 어떤 도서를 읽어야 하는지 안내를 받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데미안이라는 책이 나오죠. 또 에밀이라는 저서가 나오고, 또 난중일기라는 저서가 나오고요. 위에서 구상형 문제에서 본다면 명심보감이라는 저서와 논어라는 저서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권 이상 10권 미만으로 제시되는 도서의 명칭 확인하셔서, 자, 그러면 1차 합격 전 1차 시험 공고, 예를 들어 약 10월 달경에 발표를 한다. 자, 1차 시험은 11월이다. 자, 2차 시험은 1월입니다. 자, 언제부터 공부합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공부법은 언제부터? 1차 시험이 끝난 날부터. 자, 도서 양이 좀 많아요. 분량이 여러 가지를 읽어야 돼요. 적으면 5권, 많으면 10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저서를 언제 다 봅니까? 네, 자, 속독으로 여러 번 다독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공부 전략은 정리가 아니죠.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한 번, 2번 읽어서는 기억이 맞아요.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즉답형이나 구상형 문제를 보면 3번 이상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총 7개 문제 중에 4개를 맞으신 분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즉, 네, 합격한 선생님들은 7개 모두를 맞추는 사람은 없다. 반 정도. 절반 정도, 우리가 반타작이라 그러죠. 시험에서 반타작 정도. 자, 구상형도 역시 완벽하게 쓰질 못했다. 왜? 여러 번 읽을 시간이 없어서요. 다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안의 완성도, 답은 이제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드리고 우리 2차 반에서 네,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별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자, 답의 내용을 봤을 때 완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문소양 도서는 만점을 받는다라는 목표는 잘못된 전략일 수 있다. 자, 어떻게 최대한 다독을 통해서 공부법 언제부터? 1차 시험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한다? 정리 아니에요. 최대한 속독으로 여러 번 다독을 통해서 반복 읽기를 추천합니다. 자, 인문소양 도서는 네,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책들을 준비해서 읽으시면 되고 주의점은 한두 권에 집중하면 안 된다. 골고루 모든 저서를 다 봐야 한다. 거의 모든 저서에서 출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내하는 모든 저서를 다 봐야 되고요. 그러한 시험 평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기출문제와 또 시험 과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속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이고 어려워요. 대구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2차 우리 네, 대구 지역 응시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인문소양 도서 강의를 또 별도로 공부법 강의를 주로 해드립니다. 특별한 공부법은 없어요. 인문소양 도서는 말 그대로 읽어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2차 강의 개강할 때 대구 지역, 기타 또 추가 지역이 있다면 관련해서 인문소양 도서 공부법 그리고 매일매일 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1차 준비에 매진을 하세요. 자,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올리는 공간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고요. 자,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2차는요, 이제, 짧으면 다음 주 강의에서 13강에서 조금 길면 14, 15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부족했던 강의에서 조금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 네, 조금 더 채워서, 13강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안내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멋지게 또 훌륭하게 자, 방금 하는 칭찬은 우리 유아에게 하면 안 되는 부적절한 칭찬의 예가 되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멋지게 네, 임고생답게 최대 시간 공부해서 또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예쁘게 임고생답게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서 예쁘고 행복하게 만나자고요. 자, 13강에서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
껴.